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든 적 없나요?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은 수십 명인데 막상 밥 한 번 먹지 할 사람이 없다. 주말이면 SNS 피드에 약속, 맛집, 여행, 커플 사진이 가득하고 그걸 보며 드는 생각. 다들 잘 지내는데 나만 이렇게 조용한가? 그러다 연휴가 다가오면 괜히 불안해져요. 아, 이번에도 아무 약속 없을까봐. 그렇다고 누굴 만나자니 괜히 피곤하고 혼자 있자니 또 어쩐지 공허하고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또 외롭고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건가 싶죠. 근데 말이죠. 이건 그냥 나이 탓도 아니고 인간관계 실력 부족도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에 휘둘리고 누군가는 외로움을 아주 잘 다룹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더 잘 살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혼자 있으면서 행복하냐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 혼자 있어서 더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혼자인 게 불편하신 분들, 혹은 너무 편해서 걱정이신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혼자인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잠깐 지금 바로 구독 먼저 해두세요. 이 채널 나중에 다시 찾고 싶어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거든요. 1. 연결을 필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보는 사람들. 보통 사람은 이렇습니다. 오늘 누구랑 밥 먹지? 이번 연휴엔 누구 만나지? 혼자 있는 게 불안하니까, 무언가로 채워야 할 것 같으니까, 빈자리처럼 느껴져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급하게 앉히고 싶어지죠. 그런데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누구 안 만나도 괜찮아. 조용히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다르게 반응해요. 그 차이는 바로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생깁니다. 외로움을 고립으로 느끼면 뇌는 본능적으로 경고를 보내요. 위험해. 무리해서 떨어졌어. 그래서 괜히 카톡 보내고 피드 뒤적이고 아무 말이라도 나눠보려고 하죠. 근데 혼자 잘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위험이 아니라 신호로 봅니다. 지금 좀 허하네. 나랑 대화 좀 해볼까?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뇌가 보내는 생존 경고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걸 도망쳐야 할 감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를 돌아보라는 신호로 보느냐예요. 혼자 잘 사는 사람은 외로움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나랑 보내는 날이네. 뭐 맛있는 거 해 먹을까? 책이나 한 권 읽어볼까? 이들은 무작정 사람을 찾기보단 그 상태를 나와 연결되는 시간으로 바꿔요.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만의 여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여백이죠.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외로움을 위협으로 인식하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결국 더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면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오히려 편안하다. 이런 감각이 찾아옵니다. 결국 혼자라는 건 사람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랑 연결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2. 스스로를 채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어느 날 하루가 너무 조용할 때가 있어요. 카톡 알림 하나 안 울리고 전화도 없고 오늘 나랑 말 한 사람이 있었나? 싶은 날. 이럴 때 사람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왜 이러지?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그런데 혼자 잘 사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잘 됐네. 오늘 나랑 좀 진하게 보내보자.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한테 연락 안 와도, 누구랑 약속 없어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채울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거창한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바로 소소한 루틴이에요. 그리고 이 루틴에는 하나의 공통된 습관이 있어요. 작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고 지우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할 일 3가지 적어두고 하나씩 지우기. 물 3잔 꼭 챙겨 마시기. 10분 걷기. 하루의 기분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기. 이런 아주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요, 뇌는 학습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루틴은 감정의 낙차가 큰 날에도 나를 지켜줘요. 비 오는 날 기분이 가라앉을 때,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루틴이 나를 다시 일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루틴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요. 작은 성취를 반복할수록 뇌는 보상을 느끼고
그게 자존감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혼자 잘 사는 사람은요, 혼자인 걸 빈 시간으로 두지 않아요. 나와 약속된 시간으로 채웁니다. 3. 관계의 양보다 결을 보는 사람들. 친구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단톡방 알림은 계속 울리는데 정작 마음 터놓을 사람은 없을 때 그게 진짜 외로움이죠.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보다는 그 사람과의 결을 봅니다. 한 명이어도 그 사람한테는 내 진심을 말할 수 있어. 그럼 충분한 거예요.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매주 만나고 연락 자주 하는 사이라고 해서 감정적 안정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 괜히 생각나는 사람, 그 한 명이면 충분한 거죠. 반대로 주말 약속으로 캘린더가 꽉 찼는데도 하나도 마음이 안 놓일 때 있잖아요. 나는 누구랑 진짜 가까운 거지? 이게 바로 풍요 속 빈곤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작 감정은 고립돼 있는 상태. 혼자 잘 사는 사람은 이 질문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고를 때도 유지할 때도 신중합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보다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을 찾고, 나를 채워줄 사람보다 같이 있어도 내 에너지를 지켜주는 사람을 선호하죠. 이런 관계에서는 과도한 노력이 필요 없어요. 억지로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에 대한 안전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몇 개만 있어도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도 훨씬 더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와 고립은 다르거든요. 내가 혼자인 걸 선택한 것과 혼자 남겨진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혼자가 편안한 쉼인지 아니면 감정의 도피인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켜줘서 고른 거라면 그건 정말 건강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부딪히는 게 무서워서 상처받을까봐 피해서 고른 거라면 그건 회피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혼자지만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진짜 혼자 잘 사는 사람은요, 사람을 싫어해서 혼자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나랑 있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당당하고 누굴 만나도 중심을 잃지 않죠. 친구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유심히 들여다보죠. 왜냐하면 외로움을 위험 신호로만 보지 않고 내가 나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급히 채우기보다 그 빈자리를 내 안에서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든든한 게 아니라 내가 나와 잘 지낼 수 있어서 단단한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억지로 사람을 만나느라 에너지를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와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만의 혼자 잘 사는 기술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낸 여러분의 뇌,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뇌가 하는 거야.